거기에는 또 이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그래픽카드 첫 번째 순위는 폰테베키오예요. 얘는 순위가 밀려 있어. 기대가 점점 네,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텔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한다 그러면 폰테베키오를 우선으로 할 거거든. 둘 중 하나 뭐 찍을래 하면은 폰테베키오 찍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TSMC에서 배정받은 수량 중에 대부분을 폰테베키오를 쓸 거라고. 아크가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량은 더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9월에 좀 아까 말씀하신 뭐 9월은 어떻게 보면 진짜 폰테베키오일 확률이 높네요. 뭐 그럴 수도. 뭐 그건 아무도 몰라. 앞에서는 인텔의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인텔이 내놓을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게요. 이게 인텔이 내놓으려고 하는 그래픽카드가 제가 알고 보니까 앞에서처럼 약간 소비자 일반 컨슈머 용도 있는데 다른 용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기존에? 조금 그냥 앞에 부분만 살짝 봤어요. 자료를 혹시 보신 분들이 이게 작년 8월부터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네. 보신 얘기가 계속 분들은 나왔죠. 아시겠지만 네, 그때부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지만 네. 놓치고 지나갔다가 한꺼번에 보려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나요? 네. 그리고 뭐 이랬다가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현재 자료가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막 캔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쉽게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텔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는 이제 흔히 브랜드 이름으로는 Xe-예요. XE. Xe. 그래서 알파벳 X, E 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Xe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됐는데, Xe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가요? 네. 그래서 Xe-LP. Xe-LP는 내장 그래픽 카드예요. 아, 이미 내장 그래픽 코어. 있는 건가요? 이미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엘더레이크에 들어간 거. 아, 이번에 엘더레이크에 네네, 들어간 네. 코어가 요거예요. Xe-LP. 그래서 아이릭스 Xe 그래픽 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Xe-LP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굉장히. 그런데 이미 있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이제 계속 그 중간에 끊어서 이제 한꺼번에 보시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Xe-LP는 이미 있고요. 네. 그 11세대 모바일에 적용됐고, 네. 이번에 PC 엘더레이크에 적용됐어요. 그래서 요게 Xe-LP입니다.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단 XE-LP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성능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미 공개가 다 된 거니까 최고 성능 기준으로 네. 뭐 잘 아시다시피 i3나 i5, i7에 따라서 내장 그래픽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맥스 성능은 1050 이하, 1030 이상. 요 성능, 요 사이에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i3나 i5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은 1030급이나 그 이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아진 점은 없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 스텝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이거는 딱히 지금 그 뭐라 그러지? 혁신적인 변화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묶음 같아요, 그냥. 리네이밍에서 패키징 묶음 패키지로 같은 들어왔다, 그런 이런 거 정도. 같아요. 아. 특별하게 뭐 여기 더 들어간 건 아니고, 이번에 뭐 외장 그래픽 코어에 기술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오던 그거를 브랜드 리네이밍 한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Xe-LP 네. 라고 이름을 재명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좀 쉬워. 예. 왜냐하면은 이게 Xe-LP가 내장 그래픽 카드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이 외장 그래픽 코어 새로 개발한 게 여기 그렇죠. 들어가나 네, 보다.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게 되니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 그냥 이미 기존에 있던 있고, 이미 있는 기존 거. 그래서 성능은
이제 아시다시피 1030급이나 그 이하, 물론 맥스 성능 기준으로는 1030에서 1050 사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 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장 그래픽 들어가셨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버용도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버용은 어떤 건가요? 서버용이 네. XEHPC. 이게 네. 이상하네, 이름도. 그러니까 이건 현재 프로젝트 이름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XHPC인데 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아,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HPC예요. 뭐 별거 없어. 줄임말인데 뭔가 좀 그냥 하이 이상한 퍼포먼스 컴퓨팅이에요. 그냥 별거 없고요. 이게 코드네임이 폰테베키오예요. 얘가 핵심이에요. 아,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그래픽카드를 진출하려고 하는 모든 핵심은 얘예요. 서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버에만 서버용. 여전히 서버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용 컴퓨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AI, 네. 그 병렬 연산 프로세싱 네. 이쪽에 포커스된 GPGPU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가 타겟팅하는 제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겠다. 쿼드로. 아, 엔비디아에. 네. 얘 대응 제품은 쿼드로. 쿼드로.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이름이 변경된 데이터 센터 GPU. 네. 걔예요. 그러니까 걔 대응용 제품, 폰테베키오, HPC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쉬워. 한 방에 이해되잖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얘는 쿼드로와 테슬라를 대응을 하는 서버용 GPU다. 얘가 메인이다. 이 제품의 그럼 특징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 제품의 특징이 GPU가 약간 좀 그 문제가 뭐냐면 GPU는 빅칩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칩을 하나에다가 굉장히 다이가 커요. 네. 칩도 크기가 크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렬 연산 프로세싱을 여러 개 엄청나게 때려박아야 되니까 네. 불량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율이 떨어지겠네요. 수율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삼성이 엔비디아 찍으면서 처음으로 빅칩을 찍는 건데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않네. 원활한 게 안 나오죠. 이 빅칩의 제조 공정에서 빅칩의 유일하게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TSMC예요. 나머지는 빅칩 경험이 없어. 이번에 삼성이 두 번째로 빅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텔. 네네. 인텔은 자사거 찍는 거니까 요 정도인데 폰테베키오의 특징은 뭐냐면 폰테베키오 발표하면서 라자코드리가 폰테베키오를 발표하면서 성능이 얼마 될 것이다가 현재 엔비디아의 A100, 아. A100보다 네네네. 2배 이상이에요. 아, 2배나요? 네. 45 테라플롭스. 허세가 아니면 좋겠네. 네. 근데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했으니까. 엔비디아 A100이 19.5 테라플롭스예요. 네. 근데 얘가 45 테라플롭스거든요. 이미 이거는 발표를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능을 맞추지 못하면 발표가 안 돼. 그렇겠죠. 이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공내버리는 예. 거니까. 그건 만약에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능은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 성능 GPU보다 2배 이상 높다. 인텔이 공언한 바로는. 그리고 제조 기술상 조금 특이한 기술이에요. 어떤 부분? 제조 기술이 보통 이제 엔비디아 칩이나 다른 칩은 칩을 하나를 찍어요. 네. 그래서 그 칩을 그대로 그냥 패키징하고 그렇죠, 예. 그 저걸 하는데 그렇죠. 얘는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칩을 따로따로 만들어. 아. 쉽게 얘기하면 아마 이제 자료가 나갈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칩을 미세하게 따로 여러 개를 쪼개서 만들어요. 아, 아예 분리돼서 만드는. 네, 분리돼서 따로따로 찍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패키징에 다 그거를 연결하는 거야. 메인보드에 뭐 칩 꽂듯이 이렇게. 그런 하는- 식으로 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칩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네. 불량 수율이 떨어지죠. 아, 수율이 좋아지는구나. 수율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수율 문제를 그걸로 해결하겠다는 의도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연결해주는 이 버스 기술이 네. 그렇죠. 굉장히 탁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문제죠. 이거를 기술을 이제 이거를 기술을 인텔이 만든 거지. 이게 이제 그 EMIB하고 포베루스예요. 아, 그런 기술이 예. 들어가. 포베루스를 이용해서 그거를 적층하는 거고, 적층하는 네네네. 것이고, EMIB는 이걸 연결하는 버스. 그래서 이 EMIB와 포베루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 칩을 세로로 적층하고 가로로 붙여서 하나의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율이 좋아지는 문제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 좋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 공장에서 찍을 수 있잖아. 아, 그렇겠네요. 칩을 여러 곳에 만들어가지고 네. 합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코어는 5나노로 만들어. 아, 그러네요. 좋은 곳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 파트는 7나노로 만들어요. 어떤 건 6나노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 폰테베키오는 인텔 7도 쓰고요. TSMC 5나노도 쓰고, TSMC 6나노도 써요. 와. 그래서 5나노에서 만든 거, 6나노에서 만든 거, 인텔 7에서 만든 거를 다 모아서 패키징 공장에서 따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패키징 공장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텔이. 차라리 수율 떨어지는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 부품 모아가지고 합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품을 칩을 여러 개 찍어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그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빅칩을 만들면 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45테라플롭스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도를 그 칩을 계속 붙이면서 늘리는 거니까. 나름 아이디어를 내긴 냈네. 그러니까 칩 자체 크기는 A100보다 훨씬 더 크죠. 아, 그러겠네요. 어쩔 수 없죠. 여러 개 칩을 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지. 굉장히 인텔이 제조 공정 기술이 뛰어나다는 그 기술이 여기서 또 거꾸로 입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서 나오는 것이 폰테베키오라는 서버용 GPU 제품이고, 얘가 차세대 인텔 그래픽 카드의 알파이자 베타이자 감마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없어, 딴 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나온다는 게 올해 말인가요? 3분기인가요? 4분기인가요? 올해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해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많은데 제가 뒤로 들은 설에 의하면 네. 제가 뒤로 들은 설에 의하면 9월이에요. 9월이에요? 3분기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저도 주워 들은 거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설이 되게 많아요. 아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네네.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9월이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XHPC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거는 그래픽 카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 PC 게임용 하는 PC 그래픽 카드를 원했는데, 앞에서 얘기도 했지만 뭐 3파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는 안 나오나요? 뭐예요, 그게?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XEHPG예요. G. HPG. 하이 퍼포먼스 게이밍이네요. 게이밍이죠. 아니, 너무 쉬워. 영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그러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XHPG가 방금 얘기한 그거, 말씀하신 그거고, 얘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나? 아크. 아, 그쵸. 이게 아크. 얘가 아크예요. 얘가 아크구나. 얘가 아크고, 코드네임도 있어요. 어떤 알케미스트.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XHPG, 인텔 아크, 알케미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 번째 제품이 작년에 동시에 얘기했어요. 인텔이. 발표를 했나요? 네. 그러면은 그거 언제 나와요? 이게 인텔이 올해 CES에서 1분기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근데 지금 1분기잖아. 1분기잖아요, 지금. 네. 그럼 언제 나와요?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뭐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고 남았죠. 있는데. 한두 달이면 나오잖아요. 2달 남았어요. 그래서 한때 잠깐 3파전 얘기가 막 나온 거예요. 아, 그쵸. 작년부터 막 3파전 된다, 안 된다 네.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지 부글부글 3파전 얘기가 나온 이야기가 인텔이 CES에서 1분기에 발표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며칠 뒤에 인텔이 공식 자료에서 1분기 얘기를 쏙 뺐어요. 아이고. 그래서 1분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 그럼 언제 생각해보시면 언제 나올 것 같으세요? 그게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HPC 대신 나올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9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거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긴 그러니까 한데. 이거는 자료가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HPC는 폰테베키오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어떤 성능이까지 얘기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예. 얘는 없어요. 아예 제조 공정부터 성능까지 어느 정도 밝혀진 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그냥 딱 나온 게 코드 이름하고 네. 아크, 네. 그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시연 성능. 그거는 이제 성능.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 가면은 이제 동영상이 있어요. 네. 아크로 돌린 거라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자료가 3050급에서 3070급 사이다. 라인업에 따라서. 저 메인스트림 정도 좀 라인업에 따라서 네. 3050, 3060, 3070에 대응하는 제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가격도 이미 얘기했어요. 얼마라고요? 399달러에서 499달러 정도? 예. 가격은 엔비디아보다 싸다라고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가격은 이미 얘기했고, 성능도 어느 정도 수준 될 것이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1분기에 나올 거라고 했다가 얘는 취소했고, 네. 그리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기약이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이거 외에는 정보가 없어요. 김이 많이 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다고 저거 아예 관심을 안 두기도 좀 그렇고, 이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이게 핵심인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를 접으시라. 아이고. 요즘 그래픽카드 많이 비싼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올해 나오긴 나올 건데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나와도 못 구하실 거예요. 왜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단 반도체 공정 자체가 지금 쇼티지로. 쇼티지잖아요. 이걸 인텔 내부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TSMC에서 찍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TSMC에서 찍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폰테베키오는 칩을 여러 개 분산해서 TSMC에서 만들고 인텔 세븐에서도 만들고 어디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요. 네, 패키징 한다고 그랬어요. 패키징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원칩이에요. 일반 GPU랑 똑같네. 네. 네. 그리고 그거를 TSMC에서 찍어요. 그러면은 이 생산 문제가 있어 여전히. 사실 엔비디아랑 뭐 AMD랑 찍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 문제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와도 지금 엔비디아나 AMD 제품처럼 구하기 힘들 거예요. 수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막 뭐 이상으로 뒤집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인텔이 자체 공장에서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텔 공장은 지금 수율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지금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회사는 인텔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인텔 그래픽 카드가 인텔 내부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는 거. 생산 공장은 TSMC 6나노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를 제조할 때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엔비디아에서 의뢰해서 만들어서 엔비디아 브랜드로 파는 제품이 하나 있고 엔비디아가 칩을 주면 아수스나 기가바이트나 MSI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잖아요. 보통 래퍼, 비래퍼 이렇게 나눠. 네, 레퍼런스, 비레퍼런스, 네. 파운더스 에디션, 그다음에 리테일 제품. 네, 얘도 파운더스 에디션과 리테일 제품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백그라운드로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수량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내잖아. 네. 그러면은 이 인텔이 전체에서 찍는 물량 중에 일부만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국내에서 수량을 많이 배정받지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손에 꼽을 것 같은데. 네, 몇십 개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구하기 일단 힘들 거다. 거기에는 또 이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텔의 그래픽카드 첫 번째 순위는 폰테베키오예요. 얘는 순위가 밀려 있어. 기대가 점점 네,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텔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한다 그러면 폰테베키오를 우선으로 할 거거든. 둘 중 하나 뭐 찍을래 하면은 폰트베키오 찍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TSMC에서 배정받은 수량 중에 대부분을 폰테베키오를 쓸 거라고. 아크가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량은 더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9월에 좀 아까 말씀하신 뭐 9월은 어떻게 보면 진짜 폰테베키오일 확률이 높네요. 뭐 그럴 수도. 뭐 그건 아무도 몰라.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9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업체들은 이제 샘플을 받아보겠죠. 당연히. 뭐 볼수 있을 그래서 것 저희가 같은데. 당연히 뭐 네. 성능 공개 하겠지만 우리는 써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써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 여러 그런 일단은 반도체 수량 문제, 그다음에 인텔이 지금 그 얘를 그 T30을 찍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도 폰테베키오가 우선이라는 것, 1순위가 아니라는 거. 1순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네. 나왔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일반 컨슈머 쪽으로 제 생각엔 또 코인 쪽 이런 쪽을 채굴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까요? 아, 그 문제도 있겠죠.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있죠. 여전히 올해 내내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오면 항상 겪는 그 통과 의뢰가 있잖아. 신규 그래픽 카드. 신규 그래픽 카드 나오면, 뭐 어떤 신제품이든 나오든 항상 겪는 통과 의뢰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호환성, 호환성, 드라이버, 뭐 드라이버 이런 거. 문제. 예. 지금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도 드라이버가 그렇게 맞아요. 되게 안 좋다고. 썩! 예.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호환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얘도 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 게다가 게임사들이 지금 대부분 엔비디아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아니면 AMD 둘 중 하나니까. 네. 근데 여기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을 최적화를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제품이 게임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지. 뭔가 계속 얽히네요, 이게. 네. 그래서 올해 내에 인텔 제품을 구입하셔서 3070보다 훨씬 싼 3070급 인텔 그래픽 카드를 사서 게임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샀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기도 너무 힘들 것이고 수량 문제도 있고 국내에도 얼마 안 들어올 것이고 100% 그런 들어와서 내가 줄 서서 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 무슨 문제 이거를 통과 의뢰처럼 겪을 거예요. 뭔가 그러면 상담과 이게 상담. 또 한창 제품 출시하고 나서 또 드라이버 같은 거 계속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네, 인텔은 네. 또 업데이트는 계속 해주니까. 꾸준히 해주긴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해결되겠죠. 네. 그건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내년이나 돼야. 근데 내년이 되면 또 이제 다음 세대 제품이 등장하겠죠. 그렇겠죠. 2세대 제품이. 네. 그러면은 그때는 드라이버가 좀 안정화되고 인텔 제품에 최적화도 좀 될 것이고 게임 같은 데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겠지. 근데 당장 올해부터 뭐 신제품 그래픽카드 엔비디아에서 내놓는다 뭐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성능에서 밀리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일단은 307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일단은 지금 맥스 어떤 그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는 아니거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또 성능이 밀리겠죠. 그러니까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인텔에서 기대하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메인스트림급. 근데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올해는 경쟁자가 등장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인텔이 이 HPG나 HPC 서버용 그래픽 카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인텔이 드디어 X86을 버렸어요. 정신 차렸네. GPU를 만드는 기준으로 GPU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GPU를 만드는 그 기술 그대로. 네네. 그러니까 그 문법을 따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텔이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아, 조금 제 생각에는.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처럼 한두 세대 제품 잠깐 내놓고 말고 이게 아니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건 있다. 게이밍 그래픽 카드를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아, 또. 예. 근데 폰테베키오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시장, 왜냐면 이쪽 시장이 타겟팅이지. 지금 인텔이 이 그래픽 카드, XE 그래픽 카드, HPC, HPG를 런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버와 병렬 프로세싱과 이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시장이 이거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2017년까지도 그냥 괜찮다 그랬는데 2019년 이후에 폭발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럼 계속 그쪽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 시장을 공략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 시장을 대응하면서 그걸 가지고 엔트리 레벨급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네네. 폰테베키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칙화해서 좋은 제품 만든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하이엔드 퍼포먼스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어떤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원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도 뭐 나온 게 3070급이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도 불가능하고 2차적으로도 엔비디아가 이쪽 시장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이쪽은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기존에 여러 번의 저걸로 봤을 때. 인텔이 예. 예. 그래서 대신에 폰테베키오를 필두로 하는 서버와 병렬 프로세싱 연상 시장, 쿠다, 뭐 이렇게 GPGPU 이쪽 시장에는 승부를 보려고 한다. 근데 이쪽을 가져가면 이쪽 시장을 계속 가져가면 이거는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력이 계속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이나 이 다음에 3자 구도로 갈 것 같긴 하다. 예. 근데 이제 이쪽 만약 이게 전혀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 만약에 시장 구도에서 뭐 AMD도 밀리고 만약에 영향을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개인적으로는. 예. 근데 폰테베키오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부에서 과거 인텔의 그래픽카드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이제 2부에서는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인텔과 그래픽카드의 썸 얘기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인텔의 어떤 그 그래픽카드와 썸 타는 관계 히스토리. 그쵸. 역사를 썸 제가 타는 한번 히스토리. 싹 붙어봤어요. 그러면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기본적인 개괄은 말씀드렸고 네. 인텔이 계속 그 GPGPU에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서버 쪽으로. 서버 쪽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첫 번째 포기하고 두 번째 포기하고 세 번째 포기하고 첫 번째는 이제 내장 그래픽 코어로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시도한 결정적 이유는 병렬 프로세싱과 GPGPU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시장이 가면 갈수록 계속 폭발하고 있다는 게 인텔이 결정적으로 이쪽 시장에 뛰어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해볼만 하죠. 이번에는 뭔가 해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 시장은 그래서 이거를 기존처럼 옛날 제품처럼 하다가 말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갈았기 때문에 뭐 라자코드리도 그렇고 비니코엘도 그렇고 그런 이제 GPU 만들던 사람들도 대거 영입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어느 정도 할 거라는 이번에는 믿음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GPGPU가 핵심이다. 네. 서버와 병렬 연산 프로세싱, AI 연산 이쪽이 포커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이밍은 부수예요. 인텔 입장에서는. 2순위네. 예, 부수적인 것이고 이거는 할까 말까 여전히 저는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쪽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얻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효과가 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일반 대중들의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인텔 그래픽카드 좋아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아지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쪽 시장에도. 이쪽 시장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저쪽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게이밍 시장을 선점해서 엔비디아보다 제치고 1위가 될 거야.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작아요. 게이밍 시장은 i740과 라라비를 인텔이 계속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기부업한 이유가 시장이 너무 작아서였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GPU 시장은 CPU 시장보다 시장이 작으니까. 게이밍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네, 게이밍 쪽.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HPC로 대표되는 폰테베키오 제품은 이미 서버 시장을 타겟팅하는 거니까 걔는 되겠지만 걔를 뺀 이쪽 시장은 GPU만 게이밍 시장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시장이 너무 작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예.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드라이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게다가 지금 출시한 제품조차도 하이퍼포스 제품이 아니라는 거, 플래그십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환상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인텔이 그래픽 카드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냐 아니냐. 아, 시기를 봤을 시기가 때. 네. 지금 좋은 시기냐 아니냐. 네.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기죠. 지금은 일단은 어쨌든 부족하니까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죠. 네. 제대로만 만들면은 일단은 성능이 좀 처지더라도 네. 만들면 팔리는 시장이거든 지금. 없어서 어쨌든 못 사는 없어서 못 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장이고 어차피 못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제품까지도 2세대 제품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요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개선해주고 드라이버 문제를 겪고 해도 지금 어차피 못 구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볼 지금은 수 괜찮은 있다. 거죠.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사서 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인텔이 그래픽카드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 같다. 타이밍은 잘 골랐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뭐 너무 인텔 그래픽카드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그래픽카드에 3파전. 네.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특히 저같이 PC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때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너무 땡큐죠. 일단 일거리가 늘어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은 언제나 소비자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너무 인텔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비판을 너무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 뭐도 안 좋고 이제 1세대 나온 제품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 드라이버 문제 분명히 있을 거고, 뭐 호환성 문제 있을 거고, 무슨 게임에서 안 되는 문제 있을 거고, 뭐 어떤 게임에서 튕기는 문제도 있을 거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너그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비판하더라도 조금 둥글게 해주시고. 그래야 지금은 어차피 그래도 수량 자체도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다음에 2세대나 3세대에서 인텔이 그때 가서 제대로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의 아크의 핵심은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사실뿐 그 외에는 영향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 다음 해에는 본격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거면 이번에 평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근데 처음부터 막 온갖 폭격 맞으면서 비판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밍 안 해. 철수. 폰테베키어만 할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소비자와 저희와 모두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 이쁘게 봐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오늘은 이제 인텔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는 이제 3파전을 이룰 거라고 믿고 있었고 이제 곧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이제 인텔 그래픽 카드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앞에 이제 서버용 빼고 이제 저희 일반 컨슈머용으로 인텔 아크는 그래서 희망을 조금 갖고 기다려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뭐 정보가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나왔다 삭제됐죠. 네. 심지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급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차분하게 그냥 기다리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너무 제품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잘 좀 이렇게 해주셔야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더 많은 수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여튼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